안녕, 감성 친구들. 오늘은 원자 분자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원자 분자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일부 중학생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앞에 있는 원소의 개념과 지금 원자 분자 개념을 이렇게 혼돈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수업을 다 마무리하고 나는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가? 원자 분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분자가 아닌 건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명확하게 정의해서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막 빨리 돌리해서 빨리 듣지 말고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이 개념이 나는 이해가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어. 라면서 돌려도 보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갑시다. 곱씹어 보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자의 개념이야. 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자, 물질이 뭘까요? 지금 저는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펜이지만 자, 물질, 스마트펜이라는 물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종이에 뭔가 글자를 쓰고 있죠. 종이라는 물질. 그러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아주 좋은 현미경이 있으면 종이를 확대하면 기본 입자를 어스름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워낙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스름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자, 이거를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의 구조는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원자핵이고요. 그리고 주변부에 누가 있냐면 전자가 있어요. 전자.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원자를 이렇게 지금 모형으로 나타내 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눈에 보이게끔 지금 아주 크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건 엄청난 배율로 확대해 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핵은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플러스 전하는 양전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뭐예요 하면 우리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그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어. 자, 그런 입자 때문에 플러스 전기가 되는데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중학교 개념에서는 그냥 플러스 전기라고 생각해도 돼. 하지만 혹시라도 글자 쓸 때는 플러스 전하라고 써주세요. 자, 플러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건 원자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양성자라는 아이가 들어있어. 원자핵 속에 양성자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중심에. 그리고 원자의 질량을 잰다면 얘가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다. 됐죠? 자, 옆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거는 전자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그리고 원자핵 주변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이유는 요거는 뭐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같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인력이 생기냐면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원자핵과 전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원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했을 때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뭔가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지. 플러스 3.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라고 얘기해. 전하량. 근데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바깥쪽에 전자가 있죠. 이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 우리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다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개수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원자마다 다르대. 원자마다. 알겠죠?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 자, 원자 전체야. 그래서 원자 전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원자핵 속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한번 설명하자면 여기에 원자 핵은 플러스 3이라는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이라는 전하와 전자가 하나, 둘, 세 개를 띠고 있죠. 전자 하나, 둘, 세 개라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걸 두 개 더하면 자,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성. 다음 단원에 우리 이원 배울 건데 그때는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지 않으면 우리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배울 거야. 근데 일반적인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알겠죠? 눈에 안 보여. 우리 눈으로 우리 만약에 시력이 진짜 좋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원자를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알겠죠? 그만큼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놓아야 길이가 1cm 정도야. 그러면 1cm 안에 수소 원자가 1억 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잖아. 맞죠? 엄청나게 작아. 알겠죠?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지금 그림에 되게 그래도 크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렇다라고 얘기해. 만약에 이게 원자잖아. 원자. 맞죠? 원자면 원자 핵이 어느 정도냐면 자, 이게 우리가 축구장이라고 생각하면 자, 축구장 안에 축구공. 자, 축구공. 자, 요 정도가 원자 핵이고. 자, 요게 원자 핵이고 전자는 축구장 안에 개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미.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야. 그래서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자의 대부분. 그럼 여기 남은 데는 뭐가 있어요? 했을 때 대부분 뭐다? 빈 공간이야. 원자는 원자 하나로 봤을 때는 많이 비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질이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형체가 보이는 이유는 수많은 원자로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원자로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원자의 개념은 예전에도 이해하기 어렵고 현재는 이제 다 밝혀졌지만 예전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어. 근데 아주 옛날에 똘똘한 아저씨가 있었어. 그 아저씨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데모크리토스. 자,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죠? 이게 교과서가 달라서 예전 교과서에는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좀 빠진 친구들도 있어. 교과서만 좀 다릅니다. 자,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서 자, 처음으로 고대의 원자의 개념에 가장 접근을 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데모크리토스는 나중에 중세에 누구한테? 돌턴이라는 사람에서 돌턴의 입자설, 돌턴의 원자설. 자, 돌턴의 원자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턴의 거의 고대 스승격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원자의 개념을 처음 설명한 사람이 돌턴인데 이 돌턴의 원자설의 스승격인 사람이 누구냐면 데모크리토스. 자, 데모크리토스가 살았던 시대에 누가 또 살았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살았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데모크리토스와 완전 반대 개념을 주장을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원자 개념을 다 틀리게 얘기했어. 자, 그래서 얘는 틀린 원자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물질은 없어질 때까지 자, 물질은 계속하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쪼개어 나갈 수 있고 자, 계속 쪼개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진다. 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반대로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입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을 설명해요. 근데 되게 이렇게 추상적이라서 많이 와닿진 않죠. 맞죠? 과학이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근데 가끔씩 그래도 이걸 밝혀낸 과정들을 조금 설명할 때가 있어. 이제 그 원자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돌턴이라는 사람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입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원자로 얘기합니다. 원자. 그래서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원자를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공, 물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이건 안 비밀인데 이것도 요즘 쪼개. 알겠죠? 그래서 쪼개서 이거보다 더 작은 입자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여기까지만. 알겠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건 원자다. 됐나요? 자, 현대적인 원자 개념을 확립하게 된 계기다 라고 되어 있고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동그란 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주 작은 동그란 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 이거는 경신 중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입자로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인데 물 50과 에탄올 50을 섞었는데 전체 부피 차지하는 이건 공간적인 개념이야. 자, 얼마가 됐냐면 약 97ml가 되더라. 부피가 줄었어. 자, 그렇게 줄은 이유는 전체 부피가 각 부피의 합보다 작은 거다. 뭐 때문일까요? 입자 사이에, 큰 입자 사이에 뭐가?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가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쌤 이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자갈이 있어. 자, 자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모래가 있어. 자, 자갈 50과 모래 50을 섞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0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자갈과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자갈 입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뭐보다 작다? 100보다 작다. 이게 부피가 100보다 작은 거고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여기가 50g이고 여기가 50g이면 질량은 몇 g이냐? 100g이야. 그러면 원자 자체가 바뀌진 않았다는 거야. 질량이 그대로라는 것은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입자 사이에 입자가 낑겨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자갈 입자에 모래 입자가 들어가듯이 자, 우리 어떤 물질들은 전부 다 큰 입자, 작은 입자, 중간 입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 풍선에 바람이 빠진다 라고 했을 때 풍선도 확대하면 입자가 있겠죠. 자, 입자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무조건 공간. 알겠죠? 그래서 풍선 입자 사이의 공간으로 누가 빠져나갔다? 공기 입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풍선의 바람이 서서히 빠져서 나중에 다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우리 원자 모형에 대해서 다룰 건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원자가? 안 보이죠? 맞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왜 이해하기 쉽게 뭐를 했다고? 모형으로 나타낸 것. 자, 이거를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모형. 됐죠? 자, 원자의 중심에다가 원자핵을 표시하고 원자핵 주위에 뭐를 배치하냐면 전자를 배치합니다. 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중에서 원자 번호도 있는데 원자 번호가 1번이야. 원자 번호 1번. 자, 원자 번호 1번이란 얘기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한 개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한 개. 됐죠? 그럼 수소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소는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중간에 원자핵이 존재하겠죠. 원자핵은 뭘로 나타낼까? 자, 원자핵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원자핵 이런 식으로 나타낼게요. 이렇게 나타내면 자, 핵 전하량이 얼마냐 하면 여기가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합니다. 플러스 1.
됐죠? 그리고 그래서 중심에 원자 핵을 표시하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를 배치하는데 전자가 한 개 있으니까 전자는 한 개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전자. 됐죠? 너무 작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3번. 자,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가 플러스 3이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도 마이너스 3인데, 전자를 몇 개 그려야 되냐면 3개를 그려야 돼요. 자, 공간이 작으니까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자, 리튬. 자, 원자 핵도 그릴게요. 자, 원자 핵의 전하량이 얼마라고? 플러스 3. 전자 몇 개 그려야 된다고? 3개. 1개, 2개, 3개. 전자는 가만히 있다. 계속 돌고 있다.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됐죠? 자, 이제 탄소도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밝혀냈는데 탄소가 리튬보다 좀 더 작대요. 그렇죠? 신기하죠? 맞죠?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입니다. 6번. 알겠죠? 자, 6번이기 때문에 중간에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고 전자 몇 개게? 전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전자 6개.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자 핵을 중간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원자 핵을 표시할게요. 전하량은 얼마? 플러스 6. 자, 그 다음에 전자는 몇 개 그려야 된다? 6개.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소. 자, 산소. 또 그릴게요. 자, 산소. 똑같이 중간에 표시를 하시고. 자, 여기는 산소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나중에 우리 다 외울 거예요. 자, 얘는 8이야, 8.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8이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8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는 몇 개 그리면 될까? 8개.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8이 되거든. 그래서 8개 그려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그려주면 산소의 원자 모형. 됐죠? 자, 요걸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쁜 그림은 책이 있으니까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분자. 자, 분자는 이제 분자의 정의가 뭐냐면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면. 자, 우리 이제 새로운 개념이 추가됩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는 그럼 성질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원자는 대부분 성질이 없어. 근데 원자가 성질이 없는데 분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분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금방 근데 쌤이 주로라는 말을 썼잖아, 맞지? 근데 예외가 있어. 자, 예외가 어떤 거냐면 네온. 아직 원소 기호 안 배웠죠, 맞죠? 자, 네온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우리 좀 이따 다 해야 돼. 자, 헬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자, 이런 아이들은 원자가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성질을 나타내면서 바로 결합하지 않고 분자가 되는 아이. 그래서 얘들은 원자도 되고 분자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 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자는 원자가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어. 알겠죠? 자, 근데 결합하는 원자가 뭐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 그리고 몇 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원자의 개수에 따라 어떤 분자가 만들어질지 분자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 그래서 원자가 우리 원소의 종류가 즉 원자의 종류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약간 입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근데 원자의 종류가 실제로 우리가 몇 개 정도 있다 했죠? 앞에서 118개 정도의 원자의 종류가 있어. 알겠죠? 자, 근데 분자의 종류는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분자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분자가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더 많다. 됐죠? 자, 분자는 원자로 나누어지면
뭐를 이뤄내냐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갖고 있던 성질이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물이 있어. 물. 자, 물이 있는데 물이라는 물질은 우린 이걸 보고 분자라고 얘기하거든. 이 분자인데 이 분자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물 분자를 나누게 되는데 물 분자를 처음으로 누가 나눴나요? 앞에 거 잘 배운 사람 기억해야죠. 자, 누가 나눴지? 그렇지. 라부아제가 나눴지. 뭐와 뭘로 나눠졌지? 그렇지.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졌잖아. 맞지? 자, 그러면 물의 성질을 뭐 해버린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자,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데, 자, 아직까지는 얘도 우리가 원래는 이건 원자는 아니야, 알겠지? 원자는 아니고 얘도 분자인데 그건 조금 심한 개념이니까 혹시라도 쌤 이건 분자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서 쌤도 압니다, 알겠죠? 자, 물 분자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물의 성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같은 분자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분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과 가산화 수소인데 자 물은 H2O라고 해. H2O. 우리 이따 다 할 거야.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수소고 이게 산소의 원소 기호거든. 근데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여기는 1개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1이 생략되거든. 그래서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완전히 다른 물질이야. 다른 물질. 자, 일산화탄소 CO라고 표현하고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하는데 O가 하나 있느냐, O가 2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산소는 O2라고 해. 우리 책 이름이 O2죠, 맞죠? 오존은 O3라고 하는데 O2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엄청 중요한 원소죠, 맞죠? 분자죠, 맞죠? 분자. 근데 오존은 오존층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라서 전혀 성질이 다른 물질이야. 그래서 개수가 다르면 그 분자 속에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분자, 같은 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원자, 분자, 원소의 개념을 우리가 다 한 번씩 다뤘잖아, 맞지? 그러면 구분할 때 만약에 선생님이 원소, 원자, 분자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이렇게 써줘야 돼. 어떤 물질이 있으면 걔가 뭘로 되어 있어? 기본 성분을 나타내는 것. 우리 과자를 사면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하잖아, 맞지? 단백질 얼마, 지방 얼마, 탄수화물 얼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뭐 들었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거의 기본 성분을 나타내는 것을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기본 입자 그거를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자들이 모여서 얘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여기는 성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우리 설탕물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설탕물이라는 물질이 있잖아. 맞죠? 자, 근데 얘를 나누면 설탕과 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근데 설탕은 우리 그 분자라는 아이로 돼 있어. 설탕 분자랑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 설탕 성질 알지? 달달한 성질 맞죠? 물은 우리가 불도 끄잖아, 맞지? 자, 이런 설탕 분자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얘를 식으로 쓰면은 C 12개랑 H 22개랑 그 다음에 O 1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C 12개, H 22, O 11 그러면 얘를 뭐라고 돼 있냐면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H2O라고 하는데 얘는 탄소는 없네. 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뭘로 이루어져 있어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 자, 기본이 되는 성분. 자, 이거를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탄소 알갱이 설탕은 탄소 알갱이인데 가장 작은 입자로서 탄소 원자 12개, 수소 원자 22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 11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입자, 알갱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알갱이는 셀 수 있잖아. 그래서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로 수소 2개, 산소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 이해 안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분자의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분자는 여러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는데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할 때도 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는 무수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자 종류는 애들이 대부분 많이 잘 알고 있는 편인데 분자의 종류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복잡해서 잘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한 10개 정도? 분자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거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수소 원자랑 얘는 성질이 없어. 수소 원자가 합쳐져. 그래서 수소 분자가 되는데 수소 분자의 성질이 뭐냐면은 가연성이라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불이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수소 원자 자체는 그런 성질을 가지지 않아. 그래서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만든다. 됐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할 때도 있어. 그래서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서 물 분자 하나를 만드는데 여기도 수소 2개가 있고 여기도 수소 2개가 있는데 여기 산소가 다 낀겨 있죠. 자, 그러면서 전혀 다른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 분자라고 얘기하는데 물 분자는 뭐를 하는 성질이 있죠? 오히려 불을 끄는 성질이 있죠. 맞죠? 여기 똑같은 수소 2개 있어도 얘는 불이 타는 성질이 있고 얘는 불을 끄는 성질이 있다. 맞지? 그래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는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분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분자인데 내가 교과서상에 총 토탈에서 한 10개 정도 나온다 했는데 일단 5개부터 먼저 다뤄볼게요. 자, 산소를 우리 이제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원자들의 종류가 있을 건데 지금 뭐부터 써야 되냐면 아마 산소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 자, 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질소 원자 자, 그 다음에 염소 원자 자, 실제 가깝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수소부터 할 건데 수소는 보통 흰색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흰색으로 구분하기 힘드니까 나는 회색으로 할게요. 자, 수소 원자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수소 원자. 자, 요게 수소입니다. 한 10. 자, 수소. 됐죠? 10. 자, 그러면 자, 분자 모양 나중에 나타낼 때 힘드니까 내가 일단 먼저 찍어 놓을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도 필요하니까 크게 달라졌다. 잠깐만요. 최대한 열심히 찍을게요. 자, 암모니아. 자, 그 다음 염화수소. 자, 수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좀 더 커. 자, 그래서 좀 크니까 좀 확대할게요. 산소 원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산소 원자.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잘 찍고 있어. 됐고. 그 다음에 염화수소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질소 원자 나타내야 되겠네. 자, 질소 원자는 이거보다 살짝만 더 크게 할게요. 질소 원자. 자, 어이구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 염화수소 제일 크게 해야 되겠다. 되게 크네요. 어머,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맞지? 자,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나타냈어.
다 나타내서 우리는 분자 모형까지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성 원소는, 자, 얘는 뭘로 되어 있냐면, 산소라는 원자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원자는 알갱이 개념이고, 구성 원소 성분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자, 얘는 산소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얘 또한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염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산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2개. 물은, 자, 산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산소 1개랑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과산화수소는 산소 2개와 그 다음에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질소 1개와 수소 3개로 이루어져 있어. 됐죠? 염화수소는 염소 하나랑 그 다음에 수소 1개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그래서 여러가지 여기처럼 원자가 결합해서 뭐를 만들어낸다? 성질을 가지는, 얘네들은 다 고유한 성질이 있어.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인 분자가 만들어진다. 됐죠? 자,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교과서에 풀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다가 직접 풀어주시고, 잠시 멈춰놓고 교재에 풀어주시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세요. 다 푸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를 쓰시오라고 해놨죠? 기호를 쓰시오. 자, 플러스 전하를 띈다. 어느 부분? A가 되겠지. A 이름 뭐다? 원자 핵.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어느 부분이죠? B겠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원자의 중심 A겠죠? 원자의 주변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B, AB, AB 이렇게 되네. 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오겠죠?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크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내려가서 원자 모형인데 원자 핵의 전하량이 지금 헬륨의 헬륨,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겠죠. 자, 전자의 개수 2개입니다. 자, 탄소는 플러스 6이고 전자의 개수 6개. 이거 못하면은 문제 있다. 자, 그리고 산소는 플러스 8이고 전자의 개수가 8개. 이거 이해 안 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마그네슘은 플러스 10이고 전자는 몇 개? 12개. 됐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나타내는 건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원자 번호가 될 거예요. 특히 요 위에 숫자. 원자 번호에는 부호는 붙지 않지만 여기 있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원자 핵 전하량 있죠. 자, 이게 원자 번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응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헬륨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야 하면 2번 이렇게 하면 되고 탄소의 원자 번호 몇 번이야 하면 6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산소의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그렇지, 8번. 마그네슘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일까요? 12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제 4번에 내려갈게요.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이렇게 나오면 기본 입자라고 하면 원자라고 해야 됩니다. 얘는 틀렸어. 알겠죠?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성질을 잃는다. 맞습니다.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어떤 분자가 되는지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자, 5번에 내려가서 이산화탄소, 쌤 이거 안 배웠는데요 하는데, 자, 여기 거 얘를 잘 보고 해봅시다. 탄소 원자 1개랑 그 다음에 무슨 원자?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 메테인. 자,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5개 있지. 6개, 7개. 과산화수소는 겹치니까, 자, 메테인 7개 나왔습니다. 메테인은 탄소 원자 1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몇 개지? 자, 잘 보이죠? 4개로 이루어져 있어. 자, 과산화수소는 아까 했습니다. 산소 원자 2개, 그 다음에 무슨 원자?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됐죠? 친구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한 파트를 설명을 했고요. 우리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집에서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저는 이제 안 끊어서 수업을 할 건데, 친구들은 잠시 정지시켜 놓고,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숨도 한숨 탁 쉬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강의를 이어주세요. 잠시 정지시켜 놓고. 됐죠? 자, 잠시 쉬다 오세요. 지금, 10분간 쉬다 오세요. 자, 다시 했죠? 이제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원자, 분자, 그리고 우리가 원소와 분자의 표현, 이런 거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부터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원소 기호. 저도 이제 원소 기호가 익숙해서 오히려 한글로 쓰는 것도 뭐 쓰는 거지만, 대부분 뭐냐면 원소 기호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소를 뭘로?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을 원소 기호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누가 제안을 한 거냐면 베르셀리우스가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베르셀리우스가 원소 기호를 나타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원소 기호를 먼저 표현했냐면, 연금술사들이 원소를 본 자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냈어.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사람은 연금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원자의 개념을 도입한 돌턴은, 최초라고 하면 원자의 개념이고, 그 전에 고대의 입자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설을 얘기한 사람은 돌턴입니다. 그래서 원 안에 알파벳이나 그림을 넣은 사람을 돌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원소 기호를 썼다는 거죠. 맞죠? 원 안에 알파벳이나 그림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원소 기호는 뭘로 나타냈냐면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베르셀리우스가 하는데, 오늘날의 원소 기호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에 뭘로 나타낸다? 대문자로 나타내. 알겠죠? 자, 그래서 수소라는 원소 이름, 하이드로젠의, 자, 첫 글자 H를 따서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됐죠? 그리고 탄소도 마찬가지야. 카보늄의 C를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 외국 사람은 외우기 쉽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첫 글자가 같은 원소도 있어. 그러면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아무거나 택해서, 아무거나 하면 원소 기호, 원소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고 난 과학자들이 택했겠죠, 맞죠? 자, 그래서 근데 뒤에 글자는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소문자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자, 앞 글자는 대문자, 뒷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대소. 알겠죠? 앞 글자는 대문자, 그리고 뒷 글자는 소문자.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He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그리고 염소는 클로륨이죠, 맞죠? 그래서 CI가 아니야. 애들 이거 많이 틀리는데 CL로 나타내. CL. 됐죠?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원소 기호가 이렇게 많아. 근데 원래는 118개를 다 외워야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살면서 볼 수 없는 원소 있잖아. 원소판이라고 하나? 되게 부자들이 가지는 취미인데, 부자들이 가진 취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돌아가신 이건희 대통령이죠. 이건희 삼성 회장님께서는 차를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잖아. 뭐 차가 내가 듣기로 막 100대가 주차장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고, 차 모으는 게 취미라 하는데, 자, 그것도 뭐 여러 갑부들이 모으는 취미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원소를 모으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어. 그래서 118종의 원소판에다가 직접 그 원소를 모으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위험한 원소도 있어. 그래서 그거 잘못 모았다 방사능 노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특히 금도 있고요. 맞죠? 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뭐 되게 비싼 원소들 엄청 많아. 막 1g에 몇 천만 원, 몇 억 하는 원소도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원소가 나왔는데, 이 원소 기호는 반드시 시험 치기 전에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자, 원소 기호인데 지금 분자식 아니니까 원소 기호로 나타낼게요. 자, 수소는 H,
금속 B.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반드시 다 외워야 됩니다. 플루오린 F. 알루미늄 AL. 자, 그 다음에 1로 갈까요? 자, 수소 헬륨. 자, 이게 원자 번호, 거의 원자 번호 순이야. 물론 다는 안 되고. 자, 그 다음 리튬 Li. 베릴륨 Be. 됐죠? 자, 여기까지는 원자 번호 순이네요. 자, 어디까지 원자 번호 순이냐 하면 여기까지는 원자 번호 순이야. 1번부터 20번까지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 순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야. 하면 탄소는 C, 그 다음에 질소는 N, 산소는 O. 자, 8번까지 했습니다. 플루오린 F, 네온 Ne,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됐죠? 자, 나중에 연필로 쓰고 지우고 연필로 쓰고 지우고 해서 있잖아. 계속 이거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Al 했고요. 규소 Si. 이거 많이 틀리니까 여기다 별표 한 개 쳐놓읍시다. 자, P입니다. 얘도 많이 틀려. 자, 황 S. 됐죠? 자, 염소 Cl이야. 아르곤 Ar. 자, 그 다음에 칼륨 K. 칼슘 CA. 자, 20번까지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원자 번호랑 그 다음에 원소 기호랑 다 암기를 해줘야 돼. 됐죠? 자, 그리고 기타 중요한 원소로 망가니즈 Mn. 우리 주변에 많이 쓰는 원소를 다뤄놨어요. 얘는 이제부터 원자 번호는 아닙니다. 철은 Fe. 자, 구리는 Cu. 아연은 Zn. 자, 그리고 스트론튬은 Sr. 자, 납은 Pb. 그 다음 은은 Ag입니다. Ag. 자, 그 다음에 iod는 그냥 I. 바륨은 Ba. 자, 금이랑 은이랑 많이 틀리는데 금은 Au. 자, 수은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은이고 얘는 수은인데 수은은 Hg. 자, 그리고 백금도 원소야. 알겠죠? 자, 금을 막 색칠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자, 백금은 원소입니다. 금과 백금은 PT야, PT. 퍼스널 트레이닝, PT. 자, 이게 원소 기호고, 원소 기호는 내가 뭐라 할 게 없고, 뭐 방식도 이름을 그대로 잘 딴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소 기호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분자식인데, 원소 기호와 그 다음 뭐를 이용하냐면 숫자를 이용해. 숫자를 이용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보면 여기서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 자, 원소 기호를 자, 어떻게 나타내냐면 나타낸다라고 돼 있지.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했는데 일단 원래 뭐부터 써야 되냐면 H부터 먼저 써야 돼. 그래서 H 쓰고 그 다음에 O를 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나타내는데 1은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요거 하나를 봤을 때 O 하나랑 H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O 하나 H 두 개니까 H에다가 2를 표시하시고 O는 생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분자가 지금 몇 개냐면 두 개잖아. 맞지? 이렇게 두 개면 분자식 앞에다가 분 숫자로 몇 개인지 표시를 해주면 돼. 그래서 EH2O. 요게 자 뜻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물 분자가 두 개가 있고요. 자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로 되어 있는데 1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분자식입니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자 모형과 분자식을 금방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자, 본인이 나타내고 맞는지 다시 한번 체킹을
해두세요. 그래서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맞는지 체크를 해서 맞다 틀리다를 자기 학습지에다 표시를 해주세요. 자, 다 하셨죠? 자, 수소 분자식은 H2. 자, 그 다음에 산소 분자식은 O 몇 개로 돼 있다? 2개.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CO. 자, 그 다음 물은 H2O. 자, 대소문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원소 기호는 항상 앞글자는 대문자, 뒷글자는 소문자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암모니아는 N, H3. 됐죠? 그 다음에 염화수소는 HCl. 자, 그 다음에 오존은 O3.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이렇게 나타냅니다. 쌤, 근데 이거 순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서는 좀 랜덤인 것 같아. O가 먼저냐, C가 먼저냐. 근데 보통, 이 C가, 보통 올 때 C가 제일 먼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H가 오고, 그 다음에 O가 보통 오거든? 그래서 우리 보통 순서대로 하면 C 제일 먼저, 그 다음 H, 그 다음에 O 나중에. 뭐, 요렇게.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H2O2. 자, 그리고 얘는 CH4. 자, 이게 지금 분자식인데 우리 교과서상에 내가 10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분자는 분자식을 기억을 해주시고 분자 이름과 분자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암기할 게 좀 많지? 근데 해줘야 돼. 그래야지 다음 단원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의 표현인데 독립된 분자를 이루지 않고 자, 왜 그러냐면 입자들이 연속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니라 그냥 얘는 똑 떨어지잖아. 똑띠처럼 똑 떨어지는데 얘는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물질은 원자의 개수를 뭐 할 수 없냐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정해서 나타낼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얘 구리 원자 몇 개로 되어 있어 하는데 지금 구리의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물질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자, 여기에 원자의 개수를 정해서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구리 원자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는 CU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편의점. 알겠죠? 그래서 원소 기호랑 똑같이 나타내면 돼. 이런 아이들.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아이들은 원소 기호로 나타내.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건. 그리고 두 종류로 되어 있으면 얘들이 몇 대 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이온의 개념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속에 무한히 연속적으로 결합돼 있지. 그래서 똑 떨어져서 똑띠처럼 있는 게 아니라 무한히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아이들은 개수 B만 쓰게 되는데 개수 B가 1대1이므로 NaCl로 나타낸다. 자, 이것까지 파악한 친구들은 나 머리 좀 좋은 친구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 머리 좀 좋네? 그러면 목표를 서울대로 잡읍시다. 알겠죠? 저 서울대 안 갈 건데 하면 자, 우리 의치함으로 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나 이거 이해되는데요? 쟤랑 얘랑 차이 알겠는데요? 하는 사람 똘똘한 사람이에요. 얘처럼 똑띠처럼 똑 떨어지는 아이랑 무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자, 이거는 분자가 아니다. 됐나요? 그래서 몇 개, 몇 대 몇 이렇게 쓰는 게 몇 개, 몇 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개념 쏙쏙 문제 잠시 정지시켜 놓고 개념 쏙쏙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다 됐죠? 자,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원소 기호의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맞아. 원소 기호는 반드시 두 글자로 나타낸다. 아닙니다. 현재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했죠. 우리 교과서 보지 마시고 표의 원소 이름이나 원소 기호를 직접 외우고 난 다음에 써보세요. 자, 원소 기호는 헬륨. 자, 그 다음 리튬은 Li. 자, 그 다음에 N은 질소라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F는 플루오린 이렇게 표현하고 자, NA는 나트륨이야.
자, 그 다음 마그네슘은 Mg로 표현합니다. 뒷글자, 소문자. 자, 염소는 C, I 아니고 CL이야. 뒷글자, 소문자. 자, Fe는 철이야, 철. 그리고 아연은 ZN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 분자식에 대해서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분자의 종류는 이산화탄소라는 분자예요. 분자의 총 개수는 이 앞에 있죠. 몇 개? 3개. 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는 몇 종류죠? 2종류죠. 맞죠? 어떤 원자? 어떤 원자?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산소. 그래서 2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개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 그럼 분자 한 개에 탄소 원자 1이랑 수소 원자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총 개수는 요거 3이랑 요거 3이랑 곱해야 돼. 더하면 안 되고 3 곱하기 3에서 9개. 됐죠? 이제 9번으로 갈게요. 분자 모형과 분자식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자, 물 분자는 어디 있죠? 자, 물 분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H2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는 N2입니다. N2. 질소 처음 나왔네. 자, 그 다음에 N2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 염화수소는 HCl. 자, 나머지 2개 배웠으니까 연결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잠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다 배웠던 걸 정리하는 시간이야. 자,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내고,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낸다. 이미 다 했죠, 맞죠? 자, 그래서 니트로젠에 N을 따서 질소는 N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네온은 그대로다, 맞지? N을 따서 N이라고 하면 되는데 질소랑 겹치니까 뒤에 있는 E를 따서 NE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여기 있는 표는 완성을 해서 선생님께 검사를 맡아주세요. 알겠죠? 원소기호 우리 다 외웠죠? 그래서 본인이 완성해서 선생님께 검사를 맡아주시고 저는 풀이를 해줄까요? 자, 풀이 한번 할게요. 자, 플로린 뭐죠? F. 자, 그 다음에 붕소 B. E는 P. 황은 S. 나트륨은 Na. 칼륨은 K. 금은 Au. 자, 철은 Fe. 베릴륨은 Be. 납은 Pb. 규소는 Si. 자, 그 다음 마그네슘은 Mg. 자, 칼슘은 Ca. 은은 Ag. 원소 기호를, 근데 보통 있잖아. 철은 영어로는 아이언이잖아. 맞지? 자, 근데 라틴어로 페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의 원소 기호는 영어에서 따온 게 아니라 라틴어에서 따왔어. 그래서 라틴어에서 따온 원소 기호들은 뭐 륨 이런 거 많이 붙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소 기호 외우는데, 자, 이제 원소 기호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외워야 되고, 자, 근데 그래도 쉽게 외워지는 원소들도 많아. 알겠죠? 헬륨 뭐죠? 얘들아? 헬륨, He. 자, 리튬. 내가 쓰기 전에 한번 써보세요. 리튬. 그리고 맞는지 확인할게요. 자, Li. 자, 베릴륨은 Be. 자, 네온은 뭐죠? Ne. 나트륨은 Na. 알루미늄은 Al. 아르곤은 Ar. 자, 구리는 Cu. 아이오딘은 I. 이렇게 됩니다. 자, 한 글자로 이루어진 원소 기호도 자, 이제 나타내고 조금 저보다 좀 템포를 빨리 하든지 아니면 정지시켜 놓고 써서 확인하든지 해주세요. 자, 수소 H, 탄소 C, 산소 O, 인 P, 칼륨 K. 요거 조심해야 돼. 칼륨과 칼슘 많이 틀리는 친구도 있어. 자, 그 다음 붕소 B, 질소 N, 플로린 F, 황 S, 아이오딘 I. 요거는 한 글자고, 자, 2글자도 한번 해볼게요. 마그네슘 뭐죠? Mg. 규소 Si. 철 뭐죠? Fe. 은
H, 금, A, U. 됐나요? 자, 알루미늄, A, L. 염소, C, L. 자, 그 다음 아이언, Z, N. 망가니즈, M, N. 납, P, P. 원소 기호 잘 배운 사람들은 테스트 잘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자식인데, 분자식은 원소 기호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잘 못 외우는 친구가 있지만, 교과서상에 우리 나오는 분자가 몇 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일단 분자를 이루는 원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질소 원자를 나타내는 기호는 N이고, 수소 원자를 나타내는 건 H야. 그리고 원자의 개수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에 표시를 합니다. 그때 1일 때는 1을 생략해. 그래서 N 하나인데 N1은 생략하고 H가 3개로 되어 있어서 NH3고,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모니아 분자야. 근데 암모니아 분자 2개라면 앞에다가 뭐를 표현해준다? 2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해볼까요? 자, 얘는 분자식이 뭐죠? 그렇지, H2. 자, 그 다음 얘는 N, H3. 됐죠? 자, 그 다음 얘는 O2. 자, 그리고 O3. 그리고 H2O. 얘는 H2O2. 자, 이렇게 됩니다. 다 맞았죠, 친구들? 자, 이름 한번 해볼까? 이름. 자, 얘는 뭐죠? 수소 분자입니다. 수소. 얘는 뭐죠? 자, 말해봐. 3, 2, 1. 이거 똘똘하다. 자, 암모니아. 자, 얘는 산소. 자, 얘는 뭘까요? 3, 2, 1. 이거 맞춘 친구, 똘똘한 친구. 오존. 대답 안 하는 친구는 수업 열심히 안 듣는 친구. 근데 지금에 하는, 우리가 지금 1년에 하는 활동들이 너네들의 10년 또는 20년 후에 어떤 모습을 보장하는 거야. 지금 대충 사는 친구들 있지. 나중에 되면 뭐 뻔해. 알겠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지금 대충 사는, 물론 머리가 좋고 상경이 안 좋아서 공부를 요즘에는 없겠지만 접하지 못해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공부를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갖고 막 게으름 부리고 안 하는 친구들 있지. 나중에 불보듯 뻔해. 알겠지? 그래서 본인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본인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H2O는 뭐죠? 물. 자, 그리고 H2O2는 과산화수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분자 모형과 개수를 분자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지금 일단 얘부터 먼저 쓸게요. 자, O가 몇 개가 있나요? 2개가 있죠.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3개지. 자, 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지? 산소 분자 3개가 있다. 됐죠? 자, 얘는 어떻게 쓸까요? H 하나랑 Cl 하나가 있죠. 그게 2개가 있다. 됐나요? 자, 얘는 C 하나랑 O 하나가 1개가 있다. 1은 생략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C 하나에 O가 2개가 있어. 그런 것들이 2개가 있다. CO2. 자, 그 다음 얘는 C 하나에 H가 4개가 있는 게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자, 얘 이름 뭘까요? 그렇지.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메테인. 메테인 분자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다음 분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내시오. 수소. 어떻게 쓰죠? H2. 산소. O2. 질소. N2. 연마수소. HCl. 자, 암모니아. NH3. 자, 메테인. CH4.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분자 이름 한번 붙여볼까요? 자, H2O는 뭐죠? 물. H2O2는 이름 좀 길지? 과산화 수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2는 산소. O3는 오존. CO는 일산화탄소. CO2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지금 1시간 가까이 수업하고 중간중간에 문제 풀면서 아마 좀 긴 시간을 집중을 했을 건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원소 기호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리고 분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기억을 해주시고 분자식, 이 교과서상에는 10개, 학교에서 한 3, 4개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자는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됩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